여러분 책 네. 보이시나요? Yes, sir. 제대로 보이나요? 질문이 직업이 되는 세상. AI, 그죠? 질문이 직업이 되는 세상. 정확하게 하자라고 하면, 예, 이렇게 제목, 좋은 제목으로 뽑아냈죠. 생성형 AI, 챗GPT에 이제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상우 박사님이 쓰셨는데요. 우리가 항상 책을 쓸 때는 청소년, 중2 수준에 딱 맞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이제 아마 청소년 필독서로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사실은 저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무언가를 저는 빠르게 따라가는 걸 참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참, 빠르게 이렇게 나아가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 딱 첫 서문을 읽어보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서문에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셨는데요. 인공지능 대비 인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소양을 북돋우는 교육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인간만이 가진 영감과 불규칙한 사고 패턴에서 나오는 창의성을 키워야 한다. 뻔하지만 그것을 해야만 한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알아가야 한다.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불규칙한 패턴과 순간적인 영감만이 미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그것만이 인공지능 시대의 질문 천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가 인공지능이 갖지 못하는 능력 개발이 된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읽고도 내가 위로가 많이 돼가지고. 그래요. 그렇지, 그렇지. 내가 좀 느려도, 내가 네. 색다른 부분, 남다른 부분, 불규칙한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 같이 또 고민해 보실 거고요.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최대한 그 질문만 하더라도 사실 2시간 특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앞쪽에서 또 질문 답변도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잠깐만 마이크 켜시고, 전상우 박사님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감사합니다. 되게 부담스러워.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공유 이렇게 아주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작년 8월에 갔던 그 모 교회에서 북 콘서트를 했어요. 온라인 북 콘서트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전직 그 교육부 고위 관료 출신의 목사님하고 그리고 챗GPT를 교회에서 아주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 두 분이랑 이제 거의 2시간 동안 이제 거기 크리스찬 투데이 기자하고 몇 분의 기자 앞에서 이제 북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질문을 했던 부분이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었어요. AI가 이제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인간만의 경쟁력이 무엇인가?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 저도 상당히 모든 걸 빨리 받아들이는 얼리 어답터이긴 하지만 지금의 변화의 속도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게 너무나 빠르고요. 그 좀 이따가 제가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영상, 우리가 프롬프트 명령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GPT-5가 이제 올 상반기에 출시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 맛배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소라라는 프로그램이 2월 중순에 나왔어요. 그걸 보는 순간,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제. 그러면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첫째, 아예 내가 AI 개발자로서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추든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에서 탑 중에 탑이 되겠죠. 뭐 이런 분들이야 뭐 연봉 부르는 게 값이겠지만. 그 어설픈 개발자가 되면은 앞으로 살아남기 힘듭니다. 말 그대로. 아니면 두 번째, 나만의 이 AI를 활용을 해서 나만의 영역의 최고의 전문가가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근데 전자든 후자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바로 AI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인간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인간의 경험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읽어내고 그것을 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 그것이 바로 앞으로 여러분들 미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질문이 직업이 되는 세상이라고 했던 이유가 AI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필수 요소고요.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직업이 되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이런 타이틀로 제가 이제 이 책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즉, 그 앞에 나와 있죠. 질문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에 이미 저희는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통찰력은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 뒤에 우리가 충격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장점들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왜 이 책을 출간을 했느냐, 이 파란 부분 있죠. 이 파란색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통했던 방식이 내일은 통하지 않는 과거의 것이 되어버리는 우리는 정말 케이오스라고 하는 혼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디지털 세상에 올 줄은 알았지만 그때 당시 헐리우드 영화에 나왔던 이러한 미래가 지금 우리의 시대에 펼쳐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2000년대 중반, 그러니까 뭐 한 2070년, 80년 정도 되어야 지금의 챗GPT 시대와 같은 세상이 열릴 거라고 봤는데 완전히 지금 저희 예상을 벗어났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아무리 빠르게 이 변화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계속 기술 베이스로만 우리가 따라갈 경우에는 결국은 AI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I가 하지 못하는 약한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만큼 AI가 인간이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는 부분까지 건드렸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진짜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영화 우리가 2013년에 봤던 엘리시움이라는 영화의 그 세상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 세상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최대한 각자의 자기 영역을 최대한 빌드업을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이 책을 낸 이후에 각 이제 그 독자들의 리뷰 중에서 좀 괜찮은 거 제가 2개를 들고 왔는데요. 뭐 빅피처 창의성 훈련과 스캔버 기법 훈련, 이 훈련은 제가 오랫동안 미국에서 이제 우리 교수님들하고 이제 토론을 했을 때 캐치를 해서 만들었던 게 빅피처 창의성 훈련이었고요. 이 스캔버 기법이라는 거는 저도 모르게 이미 제가 해왔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이 경영 트레이닝 훈련 기법인데. 그래서 요 부분입니다. 청소년들과 현재 구직을 하고 취업을 준비해 취준생까지 읽어봐야 된다라고 아주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 책을 만들면서 앞으로 미래 전략 로드맵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개인적으로 AI 시대라고 하면 컴퓨터를 잘 다루어야 되고 새로운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인문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독서와 토론, 휴식 등 지극히 평범하지만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걸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젠슨 황이라고 엔비디아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 코딩 시대는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과학인 바이오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웬만한 개발자가 아닌 이상은 이제 코딩을 갖고 내가 앞으로 미래를 설계를 한다. 아니요. 이제 힘듭니다. 예. 지금 챗 GPT가 생성을 하는 코딩의 수준은 거의 중급 프로그래머 수준으로 지금 진행을 할 정도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서 이제는 그 개발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 게 아니라 챗 GPT가 이렇게 산출해준 이 프로그램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다른 거와 어떻게 융합을 할 것인지를 할 수 있는 개발자가 최고의 개발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몸값이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새롭게 개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이 진입 장벽이 너무나 힘들어진 세상에 온 것이죠. 무엇보다 AI 쪽의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직업과 대학 진학에 필요한 독서 활동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언급을 해줬다라는 걸 캐치를 한 이분이 전 대단하다고 봐요. 이 저자의 의도를 너무나 잘 파악을 했더라고요. 즉, 저는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이 책을 봄으로써, 저는 미래를 잘 대비를 했어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이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저는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바람이 불었던 시대예요. 이때 당시에 뉴스에도 나섰고 실질적으로 많은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강사분들께서 고용정보원에서 2030 미래 직업 세계 연구에서 창의력과 감성적 특성이 중요한 분야고 AI가 대체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뭐 작가, 그다음에 뭐 화가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AI가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모 학교에 가서 제가 아주 열변을 토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당신이 뭔데? 참고로 그때는 저는 박사학위도 없었고요. 미래 전략가라고 하지만 누가 알아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박사님들께서 이렇게 수십 명이 만들어낸 이 보고서를 당신이 무시할 만큼의 당신이 뭐라도 돼? 하면서 엄청 구박을 하셨어요. 그 선생님이. 그런데 그 2023년도 장에 챗GPT 왔을 때 그분이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정말 그때 선생님의 해안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024년 살고 있잖아요. 이 2024년 살 때 앞으로 5년, 6년 뒤에 우리의 미래 역시 지금 대부분 예측하는 게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자면 구글에서 3만 명 정도를 해고를 한다고 하는데 더 많이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오늘 그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죠? 하고 계신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평가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관공서 평가를 하러 가거든요. 유튜브 이제 용역 때문에 갔는데 어느 이제 발표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콘텐츠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서 알고리즘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100% 장담하건데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만든 콘텐츠로 알고리즘 노출시켜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스토리를 만들고 영상을 기가 막히게 아주 화려하게 잘 만들고 영상 뭐 4K 요즘 이제 8K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핸드폰으로 찍은 분들보다 영상 조회수가 수백 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알고리즘은요, 어떠한 콘텐츠, 즉, 알고리즘이 최적화시켜줄 수 있는 콘텐츠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거를 파악을 해야 이 콘텐츠가 일명 떡상이 됩니다. 그럼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즉 AI에 의해서 지금 이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츠, OTT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들이 전부 알고리즘에 의해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알고리즘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떡상은 고사하고 퍼스널 브랜딩, 개인 브랜딩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자, 우리 이분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충주맨이잖아요. 충주의 이제 홍보맨, B급 감성인데 이분이 관작춤이라 가지고 그 900만 조회수 나온 것 때문에 이분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알려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알려졌는데, 그래서 뭐 요즘 유퀴즈에도 나오고, 요즘 뭐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고, 심지어 책까지 냈죠.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쁜 게, 왜 하필이면 나랑 같이 또 책을 내가지고, 이분이 베스트셀러 지금 이제 종합순위 뭐 68위고, 그 자기계발서에 6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 유튜브에서 피크 감성을 기가 막히게 뽑아냈다. 참고로 제가 이분한테 저희 첫 번째 책인 유튜브 떡상의 비밀을 보내드리기도 했어요. 참고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럼 피크 감성 첫째 갖느냐? 바로 알고리즘을 분석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기가 막히게 알고리즘이 노출되는지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퍼스널 브랜딩도 되고, 이분은 뭐 공무원 그만둬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앞으로 미래가 이제, 어, 창창하겠죠. 그러면 이분만 그러느냐? 자, 이거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판다롭이라는 이 푸바오, 예, 푸바오 아시죠? 예. 저는 푸바오는 뜰 줄 알았습니다. 언제? 2020년 말에서 2021년도에. 당시에 이때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이 한중 간의 갈등 때문에 에버랜드가 되게 힘들었어요, 당시에. 힘들었는데 이제 요 강사육사님이 이건 이제 비사예요. 예, 알려지지 않은 비사인데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강사육사님이 호랑이를 찍던 유튜브 4개 팀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 그중에 저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푸바오를 그때부터 찍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철저하게 저희들은 알고리즘 최적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최적화에 맞추어서 푸바오를 담았어요. 결국 여기 나오죠. 얼마 나왔죠? 185만. 2년 전에 올린 건데 185만이에요. 지금도 영상 100만 나오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 영상을 찍을 때 어떻게 찍냐? 바로 알고리즘이 떡상을 할 수 있는 카메라 앵글부터 스토리라인 다 짜고 가요. 철저하게 어떤 식으로 추천 알고리즘이 작동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갖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핸드폰으로 찍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전부 4K, 8K를 찍는데 저랑 이제 우리 공동 저자는 항상 뭐죠? 핸드폰 갖고 찍습니다. 편집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왔다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알고리즘, 즉 AI가 어떻게 작동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영상 떡상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고로 저 박사 논문 주제가 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실증 연구를 한 거예요. 실증 분석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가설을 세우고 이것들이 어떠한 메커니즘 작동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A군, B군 나눠가지고 비교를 해서 어떤 비율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학적인 어떤 논문이 된 거였거든요. 자,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저희들이 뭐, 저번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번 책도 어찌됐건 청소년 분야에 출중이 됐더라고요. 교보 가서 찍은 건데, 뭐 저희들이 홍보를 한 것도 아니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됐느냐.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모르겠지만 네이버나 이런 거 역시도, 아마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책이 딱 나왔을 때 아마 노출 조금 시켜줬을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도 알고리즘을 작동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다. 또 하나만 예를 더 볼게요. 이분 누구예요? 강지영 아나운서잖아요. JTBC에. 근데 이 강지영 아나운서가 지금은 이제 가장 유튜브에 최적화되어 있는 아나운서입니다. 이 아나운서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100만 이상 찍어요. 그러면 왜 이 아나운서는 그러면 이렇게 이 출판사에서 컨택을 해가지고 종합순위 26위까지 만들어줬냐? 똑같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아나운서가 만약에 책을 냈을 때 떡상이 될 것이라는 걸 출판사에서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이건 저희 추정입니다만은. 즉, 이제는 출판사들조차도 이런 유튜브, 즉 AI가 노출시켜주는 거에 의해서 떡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를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제가 오늘 너무 큰 비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즉 무슨 말이다? 혹시 내가 책을 쓰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연
이런 포털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예. 이제는 콘텐츠조차도 AI를 모르고서는 앞으로 뭐가 안 돼? 브랜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예를 들었지만, 그러면 이 유튜브를 오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특강을 하는 건 아니고요. 특강이 아니고 이제 북코스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 이제 생성형 AI 시대도 똑같습니다. 콘텐츠는 생성형 AI가 만들어요. 즉, 생성형 AI가 가장 학습을 잘하고 결과물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빌드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철저히 알고리즘 분석을 했을 때 그 알고리즘 분석을 하는 게 바로 일종의 프롬프트 명령어거든요. 명령어를 어떻게 담았죠,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명령을 담았어요. 텍스트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담았어요? 영상 편집을 속에서 데이터를 넣었다면, 이제는 생성형 AI는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이렇게 명령어를 넣었듯이 영상으로 어떻게 내야 된다? 콘텐츠, 생성형 AI를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텍스트로 나의 데이터, 경험 데이터를 기가 막히게 넣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죠? 질문입니다. 프롬프트를 나의 경험 데이터가 어떻게 다른 거와 융합을 해서 기가 막히게 생성형 AI가 결과값, 아웃풋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내가 트레이닝이 되어 있거나 내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좌우될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소라 보셨겠지만 이걸 누가 AI가 만들었다고 보겠어요? 영상 잠시만 볼게요. 자, 제가 영상이 다른 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쇼츠라 40초짜리를 제가 다운받아서 왔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 보면서 이게 AI가 만들었다면 이게 믿기세요? 저는 이거 보는 순간요 전율이 돋았어요.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야 이거 이제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제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예. 즉 우리한테 또 하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온 거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 사람은 앞으로 미래 퍼스널 브랜딩에 어마어마한 뭐가 될 것이다? 희망이 보일 것이다. 라는 거.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AI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명령을 잘 내리는 거랑, 그 다음에 가짜와 진짜를 구분을 하는 그 능력을 갖는 거랑 하나의 모멘텀으로 가게 됩니다. 예.